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미국 주가가 조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조정을 편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한 건데, 특히 조정이 우리들이 많이 들고 있는 반도체 IT 쪽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그것이 좀 두려운 거죠. 어제 그리고 지난주부터 로봇 반도체 이러한 우리들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종목 위주로 조정이 나오면서 연말 좀 심각하게 좀 물량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양도세 관련 세금 관련 종목들이 좀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어제부터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치 않을까. 이런 면에서 살짝 또 반등해서 올라오면 좀 줄여주는 반도체와 로봇을 좀 줄이고 가자. 한 20에서 30% 정도 정만 살짝 수준으로 줄여서 현금을 마련해 놓고 빠지면 연말에 다시 사는 그러한 전략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자, 오늘 시장은 여전히 STO와 비트코인 이 두 개의 큰 흐름으로 미국 시장도 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도 ST와 비트코인 종목 위주로 갈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코인이 시장에 나타났을 때는 상승장의 끝물에서 주로 나타나죠. 끝물에서 나타나는 게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섹터, 뭐 저런 우선주들의 상승, 다음에 지주사들의 상승, 그 다음에 이러한 코인들의 상승,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한국 시장이 12월에 들어서 이런 끝물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STO와 비트코인은 시장을 단기적으로 리딩할 단기 테마인 관계로 최소한 한두 종목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봅니다. 날이 매우 춥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저처럼 감기 걸려서 나이 먹으니까 감기도 잘 안 터지는 것 같아요. 계속 콧물이 찔찔찔 나오는데 목소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0월 공장대 수주가 발표를 되었는데 전월비 3.6% 하락했다. 3년 반 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게 공장대 수주인데 9월은 2.3%, 10월은 마이너스 3.6을 기록을 한 거죠. 굉장히 많이 하락한 모습이다. 10월 공장대 수주 2020년 4월 이후 최대 월별 하락폭을 기록했다. 예상치, 집계치에 다를 수 있지만 플러스 한 2.5, 3.5 예상을 했는데 감소폭이 예상보다 매우 컸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공장대 수주가 하락을 하면서 아주 우리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지표인데, 오늘은 다른 지표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내구재 수주 주문이 가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 그렇죠? 비내구재도 1.9. 이만큼 미국의 소비, 생산 이런 쪽에서 살짝 고금리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경제지표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가 미 연준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인정했다가 아니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년 5월, 4월, 3월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금리는 또 상승해서 올라오랬습니다. 미국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4.648, 8.1bp나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4.282, 5.8bp, 20년 2.3, 30년 1.6. 단기 금리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은 있는데 의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 지수는 다시 상승 지수로 가는 건 당연하죠. 103.657. 여기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지수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연계 프레이로 금리 상승의 역효과로 나타난 모습들이 오늘 시장을 지배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미국의 금 가격이 최근에 상승한 이유를 한번 설명했는데,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도 있고 안전자산에 대한 대안으로 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미국에서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그 해지 차원에서 금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년에 뭔가 부채에서 문제가 터진다. 이 핵심에는 금리, 고금리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금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중에 2150달러를 돌파하며 비트코인, 금 아주 연중 최고치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2150달러까지 상승했던 금 선물은 오늘 종가는 2046 정도에 끝이 났죠. 살짝 또 하락을 하면서 오늘은 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니까 뭐 여러 증권사들이 IB나 증권사들 쪽에서 내년에 시장에 대해서 숫자 전망치가 나오는데, 시티펠이라는 증권사에서 S&P 500 내년 중반 4650선에 도달을 할 것이다. JP모건은 내년 S&P 500 전망치를 3500을 제시했어요. 아주 뭐 부정적으로 제시한 거죠. 테슬라가 중국에서 11월 판매가 전년비 17.8%나 감소하면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 끝나기 20분 전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1.05% 하락하는 모습을 봤는데 236.31달러. 테슬라는 뭐 230달러 이 근처에 오면 사야죠. 사서 275달러 이 박스권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 220달러, 230달러로 내려오면은 테슬라는 과감하게 사야 된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기업 중에서는 스포티파이가 직원을 17%나 해고를 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감원을 했는데 금리 상승과 고객에 대한 성장률 둔화 이런 것들 때문에 스포티파이가 구조조정을 나섰는데, 내년 되면 미국의 기업들이 강압적인 구조조정도 좀 예상이 되는 고금리에서 좀 견디기 힘든 기업들의 모습에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직원 해고와 인력 조정인데, 이런 모습이 내년에 좀 여러 기업들에서 우리가 잘 들었던 기업들, 잘 알고 있는 기업들, 이름에 익숙했던 기업들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실업률이 나오는데 미국 실업률이 지난달에는 3.9%였죠. 네, 3.9%였는데 이번 달에도 11월 실업률은 약 19만 명이 늘어나고 숫자적으로 실업률은 3.9% 똑같이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과. 그래서 11월의 실업률은 4자는 보이지 않을 것 같고 3.9에 지난달과 비슷한 숫자를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와 그리고 종목들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WTI는 여전히 하락했네. 73.29. 이제 서로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합의했는데 감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관계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의 경제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들고 있고, 중국이 저렇게 해부작거리는 모습들도 WTI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오펙 플러스 내부에 마찰음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가로 감산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엔비디아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452.32달러 마이너스 3.28. 450달러가 깨지면 엔비디아도 사야 될 것 같아요. 사서 500달러까지 또 보는 이 박스권 트레이딩도 엔비디아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장 흐름이 테슬라가 잡다가 엔비디아로 왔다가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로 가는 그러한 매그니피션트 7 내에서도 변화가 좀 있죠. 그만큼 AI가 시장의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의 중요성도 시장에서 차츰 엷어지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1.24달러 하락, 188달러, 200달러가 무너진 지 오래됐네요. 일라인릴리는 0.19% 상승. TSMC는 마이너스 2.29%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96달러, 100달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56% 하락하면 73.98. 결국 어제도 로봇과 반도체, HBM 관련주들의 하락이 크게 나타나는데 오늘도 한국 시장에서 이러한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을 두들겨는 맞는 것 같은데 한국은 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들겨 맞는데 어쩔 수 없는 가격 조정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비트코인이 제가 아침 5시 40분에 이걸 만드는데 41,857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5.78. 이번에 올해 가장 큰 위너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비트코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금리가 상승해서 꺾이고 반감기에 실물 ETF의 수급 호재, 외부 환경 그리고 주식시장의 일시적 조정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서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이래다 5만 달러까지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STO와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의 추가 상승이 전망돼서
당분간 연말에 이 종목들이 좀 횡행할 거로 보이는데 한두 종목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너무 급하게 전부 상 들어가고 뭐 플러스 20%씩 하는 거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과감하게 쫓아가서 단타로 치고 나오든지 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내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이 주제를 한번 간단히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가능하려면 특히 실업이라든지 소비가 좀 감소해야 되는데 왜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튄데도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죠. 고용과 그 다음에 고용 관련된 지수가 점진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얘기는 살짝 빠지고 있다는 거죠. 고용이 이 부분을 한번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2023년 미국은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가 둔화되면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회복되었다. 미국은 명목과 실질 기준에서 모두에서 글로벌 대비 소득 증가폭이 큰 나라 중에 하나죠.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빠른 하강보다는 점진적 균형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다. 소득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고용이다. 최근 미국 고용시장에서 나타난 특징은 구인율인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아직 높은 가운데 채용률과 퇴직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는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구인율, 이것은 아직 높은데 그 안에 있는 채용률과 퇴직률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뭔가 고용시장 내부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을 요약해보면 노동자가 연봉을 높여가며 이직을 하는 것은 과거 평범한 수준으로 돌아왔고 이직이 평범한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고 기업들은 구인난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구인공을 많이 올리고 있지만 모두 뽑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고용시장이 점차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지금 고용시장을 해석해야 된다.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고용을 공급 측면에서 접근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 실업률이 낮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 경기가 호황인 것도 아닌데 실업률이 낮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동안 저출산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이 시장에 강력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화된다는 거죠. 따라서 고용시장의 질이 조금씩 변화해서 무너진다면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미국 가처분 소득을 보면 미국 CPI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죠. 가처분 소득이. 이 CPI 증가보다 높아지는 따라서 미국의 가처분 소득이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죠. 글로벌과 비교할 때 미국의 소득 증가폭이 훨씬 크죠. 네, 글로벌 가처분 소득과 글로벌 CPI인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CPI 밑에서 놀고 있는데 미국은 위에서 놀고 있는 것. 그만큼 임금 상황이 미국이 여전히 다른 글로벌 국가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구인 시장은 아직 꺾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채용과 퇴직은 차츰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이 채용과 퇴직은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최근 선진국 실업률은 4% 중반 수준으로 아주 양호한 편이죠. 이 아사레 장에도 강하게 버티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노동 인구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이자율 경로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자율을 상승시켰는데 금리를 상승시켰는데 이게 왜 작동치 않고 아직까지도 고금리에 미국 경제가 잘 버티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죠. 현재 미국의 이자율 경로가 작동치 않는 배경에는 고정금리 차익 비중이 높은 점도 있지만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낮은 영향도 크다. 과거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DSR 조정을 잘했다는 거죠. 미국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20년간 가계부채 부담이 줄어든 국가는 미국과 영국 두 나라뿐이다. 향후 가계부채 잔액이 증가하고 2022년 이후 높아진 금리에 차입한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면 3, 4년 뒤에는 이자율 경로가 뚜렷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조금씩 이제 이자율 상승에 대한
그러한 경로가 작동하지 않을까. 너셀 2천 가운데 적자 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부담에 직면한 기업들은 늘고 있다. 가게는 좀 버틸 수 있는데 기업들은 이제 한계점에 조금씩 찾아오고 있다는 한계점이. 그러나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아직까지는 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한 해로 애플이 차입한 것보다 은행에 맡긴 돈이 더 많다면 애플은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자 수입이 이자 비용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죠. 지금 매그니피션트 7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감안할 때 당장 금리 인상 여파가 표면하게 되기보다는 회사채 만기가 본격화되는 2027년에서 28년에 기업의 이자 부담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소형주들은 내년부터는 이제 이자 부담의 당면할 것이지만 우량 기업들은 27년이나 28년에 당면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경기가 그렇게까지 폭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바닥은 견고해 질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재차 저금리 저성장 거시경제 화두가 되면서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있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이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향후 미국 금융시장에 있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얼마나 빨리 이자 부담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나타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내년부터 먼저 이자 부담에 직면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최소한 내년에 2번의 금리 인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형 기업들이 초대형 거대 기업들이 이자 부담에 부딪히는 27년 1년 당겼다면은 25년이 지나서부터는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그렇게 많이 내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런 또 가정도 해보는 거죠. 역시 금리를 내리는 제스처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고 또한 선거에 대비한다는 차원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제일 낮죠. 그 다음에 영국, 한국과 캐나다가 비슷한 모습, 한국이 제일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패드가 금리 인상에도 기업의 순이자 비용이 감소하는 모습,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장사를 잘 하고 있고 현금 보유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레버리지론이라든지 하이힐드 채권이 이때가 이제 가장 26년부터 이제 크게 증가를 해서 28년에 정점을 찍는데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슬슬 이제 금리 인상 여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아주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죠. 네, 중소기업들은 내년부터는 충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추천 좀 저는 엔캠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제 매일매일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한두 종목은 추천을 해주고 싶네요. 네. 자, 시총은 1.1조. 그렇죠? 네. 보면은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는데 국내 기관들은 어제도 팔았어요. 네. 어제까지 팔았죠. 어제는 샀고 그제까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막 집단적으로 파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닥에서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전 고점이 한 10만 원 정도 한다면 지금 6만 원 정도니까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FEOC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가능한 게 바로 앵펜과 같은 전액 기업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가격을 100으로 보면 양극재가 36%, 음극재가 13%, 전액이 14%, 분리금액이 9%, 기타가 28%인데 전체 배터리에서 14%가 점유하고 24%를 다시 나누면 첨가제, 전해질, 유분 이렇게 세 개가 거의 3대 3대 4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중에서 이 전해액의 어떤 모습으로 구조가 되는지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자, 양극과 음극이 있고 그 사이에 이게 전해액으로 채워지는 거죠. 이 전해액은 첫째 전해질, 리튬염으로 되어 있는 전해질, 육분화 인산 리튬이 대표적이죠. LiPF6, 그 다음에 유기용매, 에틸렌 탄산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탄산 카보네이트, 디메틸 탄산 카보네이트, 유기용매하고 첨가제 이렇게 세 개가 이루어져서 전해액을 형성하는 거죠. 네, 전해액. 전해액과 용매와 첨가제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튬염, LiPF6 리튬염을 만드는 회사, 유기용면을 만드는 회사,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되는데 리튬염을 만드는 회사가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엔캠도 이것을 전부에 합쳐서 전해 질과 유기용매와 첨가제를 합친 전해액을 만든 회사가 바로 엔캠이라는 거죠. 엔캠은 전해질을 만든 회사가 아니고 세 개를 모아서 전해액을 만든 회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를 추천하는 첫째, 공격적인 증설이 있었다. 증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IRA 수혜, 내재화로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새만금의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오보행 이슈도 많이 줄여는 상태. 그 다음에 LG 엔솔과 GM 합작사인 얼티엄 셀지의 차세대 전해액 공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미 연기금이 전고체 업체 지분을 인수하면서 전고체가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TDL이라는 전고체 기업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형 전해질로 미래 먹거리도 마련을 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매력 포인트로 2024년 말부터 올해 말 가동 시작 미국 공장의 매출 기여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미국 판매 비중이 2에서 22%까지 늘어날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의 Q가 늘어나는 모습도 동사의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해액 가액이 LIPF 전해액 가액이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 이제 올라가는 모습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FACO가 여기에 새로운 구미를 당기고 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실적을 보면 3분기에 149억, 1분기에 149억, 2분기에 75억, 3분기에 6억. 그래서 약 220억 정도. 이제 작년에 4분기 해봤자 154억밖에 안 났는데 이미 220억을 넓히고 4분기에 만약에 한 3, 40억 정도 온다면 250억에서 260억 정도의 이득은 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보다도 확실히 영업이익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동사는 8만 원이 목표 가격이다. 그래서 한번 사서 그렇게까지 빨리 올라갈 것 같지 않지만 바닥이 견고하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승 요인들이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캠에 대한 매수 의견을 한번 내드리고 싶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엔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제가 따로 유튜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시장이 금일 아침 조정 속으로 들어가며 한국 시장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개별 종목 장세와 쏠림 현상이 오늘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돼 관심과 주의가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 STO와 비트코인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죠? 네. 시장의 내년 전망을 희망과 부정이 서로 반반씩 부딪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쉽게 무너지지도 또 쉽게 끌고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동안 시장의 리딩 역할을 했던 반도체 로봇주들이 좀 쉬어갈 가능성, 이 가능성이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여기에 2차전지 섹터가 혼돈 속에 들어가는데 오늘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대주주 양독세 관련 물량들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2차전지, 로봇으로 해서 세계 종목에서 나올 거에는 뭐 없는 거죠. 이러한 물량들이 최소한 2, 3천 원 쏟아질 가능성이 말 12월에 있는데 미리 이제 선수치고 어제부터 좀 파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물량들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폭 기술적 반등에서 오면 30% 수준은 현금으로 좀 팔아놨다가 올말 그러니까 12월 20일 이후에 빠졌을 때 다시 물타기로 사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전략이죠. 네. 오늘은 STO 관련주들, 그다음 FEOC 관련주들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할지 모르는 STO 관련주들은 하나 정도를 한번 찍어서 단기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쉽지 않을 장일 것 같아요. 여러 요인과 특히 쏠림과 차별화가 아주 강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시장을 한번 잘 보시고는 STO 관련 종목들을 하나 정도 아침에 눈 감고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아주 환영합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을 매일매일 찾는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힘들수록 공부합시다.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어제 이제 한 예로 저는 이제 그
뭐랄까 에코프로나 2차전지를 어떻게 보냐를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제는 이 껍데기 이 안에 배터리가 뭐가 들어가는 이런 데서 관심을 갖는 시대가 끝났다. 이 안에 소프트웨어 운전대에서 나오는 이 모습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자율주행 FSD 몇 단계로 가고 어떤 기능을 넣고 어떻게 자율주행과 연계되고 우리 삶과 연계되는 기술의 변화가 있느냐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 분은 배터리를 딥다 파는 거죠. 예? 새로운 배터리는 뭐가 있고 뭐 어떻게 엑셀로 다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뭔가 그게 정말 이 커머더티 일반 제어로 온 이 종목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집착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 뭐 이런 거 서로 시각이 다른 거죠.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이런 것들로 한번 남의 의견도 잘 들어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저희도 이제 오늘부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고 동창 모임에 회사 전 직장 모임에 모임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지키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좀 주가가 올라야 좀 행복하죠. 네, 여의도는 뭐 주식이 올라야 행복합니다. 여의도의 주요 맛있는 집들이 예약이 안 될 정도로 여의도는 아직까지 호황이던데 네, 여러분들에게도 좀 좋은 일들이 연말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